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왜 싸우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단체와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란 누굴까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붉은색은 원래 이스라엘의 본토고, 노란색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그런데 왼쪽 위에 보면 얇은 띠 형태의 노란 영토가 있습니다. 그곳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가자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단체를 하마스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영토는 서한지구가 있고 가자지구가 있죠. 그래서 그 가자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마스라는 것이고, 서한지구에는 파타라는 이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단체가 있는데 헤즈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파타,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문제되는 것이 바로 하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 또 하마스를 벗어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동예루살렘입니다. 이 동예루살렘은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죠. 그래서 이곳에 성지 순례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곳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촉발시킨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은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고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동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죠. 그 중에서 핵심, 바로 그 구시가지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시가지는 아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 또 솔로몬, 이 세웠던 그 도시로부터 유래한다고 치면은 거의 3000년이 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이 도시는 중세시대 이래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크게 보면 4개로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좌측 우에는 기독교 구역, 그 아래는 아르메니안 구역, 그리고 북쪽에 무슬림 구역, 그리고 유대인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템플 마운트, 성전산이 있습니다. 이 성전산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이주를 와서 살다가 아들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바위가 있는 그런 전설이 있는 땅이죠. 그 땅에는 바위돔 사원이 있고 또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죠. 순환의 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올라갔던 그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더 많은 세력을 가지려고 분쟁 중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일까요? 이 동예루살렘 구시가지에는 바위돔 사원이 있고, 유대교 사람들이 늘 가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있죠. 이곳은 유대교 사람들의 성지로 아주 성스럽게 모셔지고 있죠. 성서에 보면 열왕기 2편이 있죠. 거기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땅은 성전산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야훼께 바쳤다고 하는 그 땅,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가보면 유대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통곡의 벽이 있죠. 물론 지금 역사가들은 다윗과 솔로몬에도 관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곳에 솔로몬이 세웠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있는 현재 그 통곡의 벽은 헤로당 시대에 세웠던 겁니다. 맨 아래층에 헤로당 시대에 세운 거고, 그 위에는
7세기에 세운 거고, 그리고 맨 위에는 16세기 오스만 제국 때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고구벽 위에 있는 알라크사 모스크와 바위돔 사원은 오스만 제국 시대에 세워진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곳이 중요한 성소였던 건 분명하죠. 또 하나의 세력이 있죠. 기독교의 성지기도 하죠. 이곳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곳, 그리고 묘지가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보면 성묘교회라는 게 있죠.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성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세력은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죽은 지 5년 후에 이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성지로 삼았어요. 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곳까지 왔다가 이곳에서 하늘에 올라서 천사들을 만나고 내려왔다고 하는 전승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무함마드 시대는 먼 곳에 가서 하늘에 올라왔다 이렇게 했지만 7세기형 사람들은 그 먼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바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스럽게 생각을 하고 7세기 말에 이곳을 성지로 선포를 하고 여러 이슬람 세력들의 후원에 의해서 여기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성지요, 기독교의 성지요,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이래서 이게 중요한 장소라는 거고 다른 세력들이 절대 이곳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의 성지를 자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랍인 전체 이슬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7년에 건국돼서 지금까지 이어졌죠. 생각보다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국토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호남 정도 수준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 900만 명입니다. 60%가 유대인이고 36.5%가 무슬림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무슬림이 많다고요? 서한지구, 가자지구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36%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원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죠. 특히 이스라엘 북부에는 상당히 많은 무슬림이자 아랍인들이 삽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도 있죠. 원래 이 땅에서 옛날부터 살아오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0%라고 한 유대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거든요. 최근에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본토와 서한지구, 가자지구 점령지를 포함하면 현재 이스라엘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 전체 땅, 지도에서 보시면 노란 땅까지 포함하면 1,400만 명이라는 거죠. 이곳에 쓰이는 언어는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러시아어도 씁니다. 러시아어 쓰는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됩니다.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출신들이 많이 이민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특이하게도 유대인을 뺀 나머지 종교인에 대해서는 2등 시민으로 취급합니다. 유대인만 1등 시민이고 그 외 사람들은 다 2등 시민입니다. 특히 아랍인, 무슬림들은 다 2등 시민 취급하는 거죠. 무신론자도 2등 시민입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뭘까요? 원래 요르단의 영토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가 있죠. 가자지구는 360제곱킬로미터의 비좁은 땅에 190만, 이게 2019년 기준인데 현재는 230만쯤 된다 그래요. 상당수가 난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피난을 와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의 가장 큰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쪽, 동쪽은 이스라엘에 막혀 있고 서쪽은 바다인데 여기도 이스라엘 해군이 막고 있습니다. 남쪽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배하는 정파는 하마스라는 거죠. 서한지구는 원래 여기는 요르단의 영토였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한 390만 명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착민에 의해서 점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을 빼앗고 있는 중이다. 수도는 라말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하게도 유대인만 제1시민으로 칩니다. 그런데 뉴욕에 사는 유대인도 이스라엘의 제1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인, 무슬림들은 2등 시민이고 이들은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또 무신론자, 이 사람들도 2등 시민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이민을 갈 때 당신은 종교가 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요. 그러면 1등 시민이 되고요. 그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종교 뭐요? 나는 무신론자요. 그러면 2등 시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한테만 여러 혜택을 줍니다. 군대도 가고, 군대를 간다는 것은 군대를 제대하면 당연히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간 사람은 좋은 곳 취직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원래 이 땅에 살던 아랍인들이 있었다. 이들을 2등 시민 취급한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뉴욕에 사는 유대인도 1등 시민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은 누군가? 우리가 유대인 하면 흔히 목의 혈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은 혈통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입니다. 유대 문화를 받아들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얼굴들을 하고 있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을 받아들이게 했죠. 아랍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러시아인, 폴란드인 이쪽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떠나갔던 그 사람들 후계자가 아니라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대 문화, 즉 유대의 율법과 고유 문화를 유지하는 이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과 고유 문화가 뭘까요?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한다. 안식일을 지킨다. 금식을 한다. 정결 음식을 먹는다. 이게 유대인인 거죠. 물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미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CEO들,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주커버그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정결 음식을 먹는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율법과 고유 문화를 유지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복장이죠. 복장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음식을 고유의 것을 먹는 것. 우리가 이슬람 하면 이거 할랄이라고 생각나잖아요. 사실 할랄의 유래는 유대인에서 온 겁니다. 구약성서 레위기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생선을 먹지 마라, 치즈와 고기를 같이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유대의 습관이 이슬람으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코셔라고 하는 음식 정결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꽤 커요. 그래서 이런 정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거고, 무슬림은 전 세계에 나가서 할랄 음식을 찾아서 먹지만 이 코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셔 음식을 먹습니다. 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살해된 거 먹으면 안 되고 기도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잡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셔라는 시사가 꽤 크다. 할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900만의 시민이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하면 1400만 명의 시민이 이 좁은 땅에 살고 있어요. 특히 이곳은 건조지대거든요. 반건조 사막지대란 말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들의 가장 큰 투쟁은 물에 관한 투쟁입니다. 이곳에서 비가 적게 와요. 가장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르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이 요단강의 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요단강의 물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해가 점차적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서안지구에서 우물, 중요한 지역에 우물이 나오거든요. 이 우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우물을 점차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려움이 이 물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의 고민 중에 하나는 초정통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레디라 부르는 사람들인데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20%를 차지합니다. 900만 명의 20%면 180만 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고
복장 규정을 지키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세속주의 문화를 배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오로지 유대교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생겨난 나라입니다. 언어도 다양해요. 민족도 다양해요. 오로지 공통점은 유대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생길 때부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지지를 많이 했어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이 일을 안 해도 정부에서 돈을 줘서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출산율이 높은 데다가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국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이 사람들이 보수파의 상당한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배척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탄생 원인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진짜 고민은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죠. 여기 노란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독립을 시킨다. 독립국가 된다. 우리가 보면은 제3자로서 보기에 좋은 방법처럼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치열하게 다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만약에 독립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웃에 적성국가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대로 간다면 가장 큰 문제가 또 인구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직을 포함한 영내를 보면 1,4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은 50% 미만이에요. 아랍인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특히 아랍인들은 출생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권역 내 살고 있는 그 35% 사람들조차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낮은 출생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1,400만이라는 인구가 하나의 국가로 위지해 간다는 것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은 독자적인 국가로 독립해 주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해결책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내의 정착촌입니다. 이스라엘은 좁은 땅에 9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이민이 이스라엘 땅에 가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서안지구에 가서 좋은 땅에다가 정착촌을 만듭니다. 그쪽에다가 이민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안지구는 점차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섬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에 이 정착촌이 지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원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속에다가 유대인 정착촌이 섬처럼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대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섬으로 만들고 나머지 땅을 유대인 정착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들은 다 좁고 물공급이 원활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늘 불만에 차 있고 이들에 대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유대인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높은 장벽이 서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의지합니다. 물공급, 전력공급, 직업조차도 이스라엘이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점점점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정착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